필로왕이라고 내세운 사람은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기는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분명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시행사, 분양대행사, 컨설팅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담합하여 기획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부동산TV 리즈입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세 사기 문제가 조금씩 보도되더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전세 사기 피해 사례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소유주의 자살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기당한 일부 개인의 문제로 잠시 이슈화되다가 사라지면 향후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첫 영상은 전세 사기와 그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사기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는 갭 투자를 빙자하여 의도적으로 깡통 전세를 만들어 이익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죄 행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부동산 상승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역전세난이 나타나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전세 사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새로운 전세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전세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역전세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사용하던 집을 비워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실행으로도 보증금을 100% 다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를 깡통 전세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봅니다. 그런데 역전세이든 깡통 전세이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만 있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차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무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갭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갭 투자란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세라는 제도를 어려운 사람을 고려한 천사 같은 제도라고 극찬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전세 보증금이라는 사금융을 이용해 더 적은 투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일 뿐 이 갭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갭 투자는 어떻게 성행하게 되었을까요? 2010년 이전 전세율은 30-40%로 그때까지만 해도 주택 구입 비용의 일부를 전세 보증금으로 보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에도 전세를 이용해 부족한 투자액을 보충하는 투자 방식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2010년대 전세가율 폭등과 대출 규제 완화가 맞물려 시세 차익이 목적인 갭 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015년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여기저기서 갭 투자 성공 신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매매와 전세 수요가 넘쳐나자 여기저기서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들이 신축되면서 갭 투자를 빙자한 전세 사기도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2022년 들어서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경각심이 시장에 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으면 문제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자 전세 시장에 누적된 문제도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수 있는지, 거기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한 전세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전세 사기 뉴스가 처음 터졌을 때 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필로왕이라고 내세운 사람은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기는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분명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시행사, 분양대행사, 컨설팅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담합하여 기획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해본 사람들은 눈치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 짧은 시간에 빌라를 이렇게 대량 사들이고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을 마무리하기는 힘든 스케일입니다. 이 짐작이 틀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염려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먹이사슬 구조를 이해 못하는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 예방책도 세울 수 있을 테니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높이려면 먼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이 적은 집을 골라야 합니다.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이 적기 때문에 분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미분양 빌라를 이용해 세입자를 먼저 구합니다. 이때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전세로 내놓습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많지 않고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적은 세입자들은 중개사들의 말만 믿고 계약합니다. 그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합니다. 집주인은 남의 돈으로 주택을 한 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면 여러 채도 보유할 수 있겠죠? 최근 2-3년 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이 함께 오르자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소유주들이 제시하는 전세가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되어 나가려는 세입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신축이 아닌 구축이라 보증금도 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이 지급했던 보증금으로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둘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손해를 입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행위가 의도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전세 사기는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깡통 전세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이런 상황에서 뉴스에서 빌라왕이라고 표현되는 다주택자가 사망을 해버려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00여 채를 이용해 3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어떻게 전세 사기를 쳤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씨 등 8명은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서 직원들을 고용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 진행이 가능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 진행은 매수인이 매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이용하고자 우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여 매도인이 보증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일당은 신축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서류 정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는 총 413채로 피해자는 118명에 이릅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총 312억 원입니다. A씨는 7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일당은 또한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총 35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미분양 상태의 위법 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빌라까지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로 내놨습니다.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도 급감하며 역전세 난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갱신권 사용 비중이 2022년 1월 59%에서 11월 41%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전세가 늘고 있다면 최근의 전세 시장의 문제는 향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사기의 피해자가 일부 전세 세입자 같지만 시장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이나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등 각종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으면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집이 압류당하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100%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대출금이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은 선순위 세입자의 확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여 임대인의 체납 세금 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6천5백만 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됐고 세종, 용인,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 4천5백만 원, 광역시는 8천5백만 원 이하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우선 변제 금액도 서울 기준 5천만 원 이하에서 5,500만 원 이하로 늘어나는 등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개정합니다. 계약 이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이 담깁니다. 이를 위반하면 세입자는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내용을 전세 사기, 깡통 정세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후 약방문일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오래된 구질병은 약 몇 알의 처방으로 병든 뿌리까지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제발 그 치료가 진심으로 지속적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사람, 이전에서 다시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건강한 부동산 투자를 응원하는 리즈였습니다.